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가 대책 이거 나오면 부동산은 끝. 네, 뭐 끝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왠지 모르게 굉장히 좀 무섭고 왠지 모르게 좀 절망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추가 대책 중에서 한 가지가 나오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이 서울 부동산이 계속 오른다면 정부의 선택은 단 한 가지밖에 없겠죠. 부동산을 규제하겠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규제 정책은 무엇일까? 이 중에서도 정말 부동산이 끝이라는 그런 느낌이 될 만큼의 강력한 규제 정책은 무엇일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동산 규제 정책들이죠. 부동산을 규제한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부동산 가격을 일정하게 억누리는 정책, 그러한 정책이 부동산 규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출을 규제한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세, 또 보유세를 강화하고 또 투기지역 지정, 또 매매 거래에 대한 제한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제한을 하는 그런 규제 정책들이 있겠죠. 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제한이 있겠고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실시하는, 그래서 분양가를 규제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겠죠. 이러한 정책의 핵심은 뭐냐라고 한다면 이것은 거래를 제한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부동산 규제 정책은 어떤 것들을 지금 실시하고 있냐라고 본다면 대출 규제 심하게 하고 있죠. 또 양도세가 됐든 보유세가 됐든 세금이 좀 강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 거래에 대한 압박을 하고 투기지역 지정, 재건축 재개발 제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것은 뭐 분양가 상한제가 남았지 않냐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분양가 상한제 말고도요, 여러 가지를 또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 여러 가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하고 있던 이러한 규제 정책에 더 심하게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재건축을 강화하겠다. 즉 허용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이제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요거 나오면 또 서울의 재건축 시장이 좀 휘청하겠죠. 또 매매 거래에 대한 제한을 하겠다. 주택거래 신고제를 해가지고 금융 어떠한 돈으로 부동산이 취득하는지 그런 내역서를, 그런 주택거래 신고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더 기재하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제한이 가해진다는 거죠. 또 거래 신고일을 현재는 계약일로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일은 60일 이내, 2달 이내 하게 돼 있는데 요거를 30일 이내로 하자, 좀 단축시키자라는 거죠. 또 투기가 지금 막 일어나는 지역, 그런 지역은 15일 이내로 그냥 압박을 가하자라는 거죠. 이것 또한 매매 거래 제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대책 가지고는 그다지 크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라고는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저희 경험상으로 본다면. 그 다음에 또 양도세를 강화할 수가 있겠죠. 물론 현재도 양도소득세를 다주택자들은 그냥 양도소득세를 좀 중과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조정 대상 지역에 한해서 2주택자들은 6 내지 42%에서 10%를 더 중과하는 거고 3주택자들 이상은 6 내지 42%에서 20%를 더 중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나올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본다면 양도소득세 강화 부분에서는 비과세의 실고주를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거고 2주택자는 50%, 3주택자 이상은 60%, 그냥 지역에 상관없이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주택 숫자에 한해서 그냥 2주택자들이 팔 때는 50%, 3주택자들이 팔 때는 60% 세금을 가세하겠다는 거죠. 이처럼 단일 세율로 강화하는 그런 이제 대책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정책 말고 정말 무서운 정책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서운 규제 정책이 아직도 하나 남아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것은 분양가 상한제가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이 분양가 상한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건이 있어요.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분양에 있었던 직전 2달 동안의 청약 경쟁률이 각각 5대 1을 초과한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경우에는 10대 1을 초과한 경우죠. 그리고 직전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뭐 할 수 있다?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서울을 놓고 본다면 1번,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2배냐?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2번, 분양에 있었던 직전 2달 동안의 청약 경쟁률이 각각 5대 1을 초과했냐? 국민주택 규모 같은 경우는 10대 1을 초과하냐? 지금 고분양가로 인해 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청약 경쟁률이 다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두 번째 경우도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는 얘기죠. 세 번째, 직전 3개월 동안의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를 했냐? 요건 오히려 작년 대비한다면 주택 거래량이 오히려 뭐 반의 반토막밖에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양가 상한제,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려고 보니까 서울 쪽에는 실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정부는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요건을 더 완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더 낮춰가지고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를 하게 됨으로써 초반에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겠다, 잡아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분양가 상한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현재 이 분양가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서울에 있는 분양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겠죠.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지방에 있는 광역시급 아파트 가격들이 아니 서울의 한 평당 가격이 뭐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를 분양하는데 우리가 왜 광역시급인데 평당 800만 원, 900만 원 분양해야 되냐? 우리도 평당 분양가를 올려서 분양을 하자. 그래서 평당 1,000만 원 되고 1,200만 원 되고 1,500만 원 되고 이렇게 지방 광역시급에서도 분양가를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방 광역시급의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분양하는 분양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서울에서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무슨 대구 지역이, 아니 무슨 대전 지역이 한 평당 분양가가 뭐 1,500만 원, 2천만 원대를 넘어가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 우리는 서울이야 하면서 서울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올리고 지방 광역시에서 올리고 다시 서울에서 올리고, 요것이 바로 고분양가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이라는 거죠. 또 이 고분양가는 주변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가격까지 상승시키고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는 당연히 분양가를 또 올려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주변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가격이 또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흐름으로 계속 아파트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잡는 방법은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자는 거죠.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 서울 아파트는 평균적으로 2,500만 원이다. 그리고 광역시급의 분양가는 평당 1,000만 원이다. 지방에 있는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700만 원이다. 이렇게 묶어버리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게 되면 처음에는 당연히 로또 분양이 나오죠. 아니, 주변 시세가 3천만 원인데 2,500만 원에 분양을 한다. 서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쁨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로또 복권이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계속 1년, 2년, 3년 동안 계속 신규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이상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격까지도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아파트 투자를 하니까 재미가 없더라. 옛날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2007년도 그때 분양받은 사람들, 2008년도에 분양받은 사람들,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하니까 분양 가격이 그냥 하루아침에 마이너스가 되더라. 오히려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 프리미엄을 얻을까라고 투자를 했다가 그때 다 망해버렸더라.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면 아파트 재미없더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결국 아파트 가격이 잡힌다는 얘기예요. 즉 부동산의 가격이 잡힐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 2015년 2월 1일 제가 서울에서 이 특강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요. 2000년도부터 2007년, 2008년도까지 아파트의 제곱미터당 분양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했다는 얘기예요. 2000년부터 2008년도까지 얼마나 급등을 했습니까? 그런데 2007년도 1월 11일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즉 분양가를 규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8년도 이후부터 2014년도까지 분양 가격이 우하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가 않나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5대 광역시급의 요 분양 가격을 살펴보면 요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200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분양 가격이 상승을 하다가 2007년도 1월 11일 민간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니까 분양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즉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 이처럼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정부는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하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화면에 나와 있는 그 문제 때문이죠. 첫 번째로 본다면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분양가를 묶어버리면 건설회사가 수익이 당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안 짓는다. 즉 공급 부족이 다가온다는 얘기고요. 또 아파트를 사두니까 재미가 없더라.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더라. 분양을 받으니까 마이너스 피가 막 돌아다니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아파트를 안 사겠죠. 분양도 안 받겠죠. 그러다 보면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분양으로 팔아야 되는데 팔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설회사는 부도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건설회사가 몇 개가 막 쓰러져.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악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자재의 품격이 떨어지는 아파트를 시공된다 라는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즉 고분양가를 하면 자재를 좋은 거로 쓴다는 거고 분양가를 확 떨어뜨리면 자재를 나쁜 거로 쓴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본다면 후분양제로 건설회사들이 전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선분양이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를 하면 아예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후분양제로 할 수가 있다. 따라서 후분양제로 하게 되면 이 또한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요 네 가지의 문제점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서민들이 겪어야 되는 문제점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바로 건설회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는 거죠. 즉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새로 짓는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상한제를 묶임으로써 저렴하게 분양이 돼. 그럼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파트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새로 짓는 아파트들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기존 아파트들 또한 가격이 올라가지가 않겠죠. 오히려 아파트에 투자하니까 수익이 별로 나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가 퍼지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양가 상한제를 왜 실시를 안 하냐? 어떻게 보면 건설회사 눈치를 보는 거고 어떻게 보면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게 됨으로써 부동산 경기 악화 요거를 정부는 더럽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양가 상한제 실시는요. 부동산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위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는 것은 건설회사와 투자자와 정부를 위한 정책이죠. 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 즉 분양가를 자율화한다는 얘기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고분양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건설회사의 수익이 증가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 뭐 신규로 짓는 분양하는 아파트가 됐든 기존의 아파트가 됐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창출이 되는 거죠. 또한 정부의 입장에서도 세금이 더 많이 증가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받아.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보유세를 받아. 부동산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받아.
그러다 보니 건설회사와 투자자와 정부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실시는 부동산의 상승 흐름에 치명타를 입힐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할 수도 있겠지만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 또한 빨리 도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일방적인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2015년도에 강의를 했던 강의 통계와 자료를 의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굉장히 무서운 부동산 규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